시민들의 박수 속에서 기적을 써내려간 한 축구팀이 있습니다. 양팀의 반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눈부신 성공은 도시 전체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영광의 그늘은 깊어만 갑니다. 방만한 운영과 재정 악화, 결국 돌아온 것은 혹독한 징계와 팬들의 깊은 실망감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금에 의존하고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시민구단 대부분이 겪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한 V8N 나가사키. 그리고 끈끈한 지역 밀착 경영으로 자생력을 키워낸 로아소 구마모토.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축구팀이 도시의 짐이 아닌 도시의 심장이 되기 위한 여정. 그 희망의 증거들을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일본 규슈 서북부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 나가사키. 아픈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이국적인 정치로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때 도시를 지탱하던 조선업이 쇠퇴하자 나가사키는 심각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축구에서 찾았습니다. 長崎市は、人口流出で、ワースト1位、全国でも一番若者が流出している都市でした。で、やっぱり、長崎に住む若者たちが自分の生まれ育った町に何か熱狂できるような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を作りたいという思いがあって、人口をちゃんと定着させたりとか、観光客で訪れた方々が、もう一泊長崎に滞在したいって思ってもらえるようなそういった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に特化した施設を作りたい。 6년간의 계획과 실행 끝에 2024년 10월 문을 연 피스 스타디움. 약 2만석 규모의 축구 전용 경기장을 비롯해 호텔, 상업시설, 오피스, 그리고 아레나가 결합해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곳을 찾은 7월 5일 토요일. 경기장은 이미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J2 리그 오이타와의 홈 경기가 열리는 날인데요. 팬들의 표정에는 설렘을 넘어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みんな熱狂して応援できるところ。地元の長崎の企業がこうやってスタジアム作ってくれたので、なんか長崎人がみんなで応援できる環境になったのはすごい嬉しいなって思ってます。長崎！ 한편 경기장 안팎에 위치한 음식점과 MD샵에는 팬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에는 약 3만 명이 이곳을 오가고 없는 날에도 약 1만 5천 명 정도가 찾는다고 합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나가사키와 오이타, 규슈를 대표하는 라이벌 팀들 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 중에는 오이타에 소속된 한국인 골키퍼 문경건 선수가 선발 출장했는데요.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팬들의 뜨거운 함성이 하나 되어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홈팀 나가사키의 프리킥 찬스. 아쉽게도 무산되고 맙니다. 서포터스의 응원전도 더욱 거세지는데요. 이때 한가롭게 호텔 발코니에 기대어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일본 최초로 경기장과 일체형으로 지어진 스타디움 뷰 호텔인데요. 객실 문만 열면 내 집 거실처럼 경기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정 팬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후반 중반까지 이어지던 양 팀의 공방. 마침내 홈팀인 나가사키가 첫 골을 뽑아냅니다. 골이 터지자 커다란 함성과 환호가 터집니다. 경기 막판까지 몰아치는 나가사키의 공격. 하지만 오이타 소속 한국인 골키퍼 문경권 선수의 잇따른 선방으로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대1 찬스도 막아내는데요. 그렇게 경기는 1대0, V8엔 나가사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승리의 순간, 선수들과 팬들은 하나가 되어 기쁨을 만끽합니다. 本当皆さんの応援のおかげで最後まで走り切ることがで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やっぱこの臨場感がもうやっぱこのスタジアムの魅力なんで、今日はそれを、存分に楽しめたと思います。スタジアムが長崎市の中心にあってアクセスも最高ですし、ピッチからの距離っていうところも日本で一番近いっていうところで、やっぱりこうスタジアムのこう熱気とかが試合の熱さとかすごくこう肌に伝わってきて、すごくこう熱狂的でまた行きたくなるようなスタジアムかなと思います。 한여름밤의 낭만으로 가득했던 피스 스타디움. 집으로 향하는 팬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잦아든 다음 날. 제작진은 다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발걸음이 닿은 곳은 선수들의 공간, 라커룸인데요. はい、こちらがですね、普段選手が試合の時に、使っているロッカールームになっていますと思うんですけど、ここのロッカーは先ほどもお客様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けど、一般の方が入れる、ツアーの中でご紹介している場所で結構目玉といいますか、皆さん入ってこられたら「お何ここすごい」みたいな感じでみんな興奮して、ここ好きな選手の、ユニフォームが飾られているところに座ったりして写真撮影とかしていただいてます。 또한 선수들을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체격이 큰 선수도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여유 있게 설계하고 선반마다 콘센트를 설치했습니다. こうやって急に暗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実はこの青がビファレ長崎のチームカラーの青色なんですけど、青は、心を落ち着けるような落ち着かせるような効果を持っておりまして、こうやってロッカールームの照明を暗くして、選手もここで心を落ち着かせて、試合に向けて精神を統一させて試合に臨めるというような仕掛けも実は含んでおります。 이어서 플레이어스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최고가 좌석을 구매하신 분들만 이용하는 라운지인데요. はい、もち
ちろんホームもアウェーも問わずどちらのお客様も購入できるのでもちろんです。ここで、試合の前後はホテルで作ったお食事を楽しみながら、試合時間になったらここで選手の入場を見て始まったら移動してプレイヤーズスイートに、最短5メートルの場所なんですけどそこに座って観戦ができるので 바로 이곳이 J리그에서 피치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좌석인데요. 몇 걸음만 나가면 라인에 닿을 정도입니다. 반면 선수단 벤치는 팬들과 호흡할 수 있는 관람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팬을 우선으로 배려한다는 뜻이겠죠? そうですね、もうスタジアムシティ自体が試合がない日も開放していて、公園みたいに使っていただける場所なのでこういって日常的に開放して、好きな座席でドリンクとか食べ物を楽しんでいただいて、ゆったり過ごしていただいています。はい、私がよく見るのは、2階のフードホールでご飯を食べながら選手の、推しのアクリルスタンドを見せ合って楽しんだりとか、そういったことを楽しまれているお客様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 또한 원정석에도 지붕을 설치하고 관광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원정 팬들이 스타디움 시티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스타디움 개관 후 5배에서 10배까지 원정 팬이 늘었다고 합니다. そうですね、座席見ていただければ分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ウェルカムって書いてあって、長崎に来ていただく皆様を本当に歓迎していい観戦体験いい思い出で帰っていただきたいなっていう思いのもと、両クラブのサポーターの皆さんに良くするというか屋根つけたりそういったところもしっかりとやっていますね。 이곳은 경기 중 생중계를 할 수 있는 방송 스튜디오인데요. 경기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의 자리에 방송사 세트장 못지않은 화면 연출이 가능합니다. 바로 옆 아레나에서는 10월부터 농구 경기가 열리는데요. 스타디움 시티 전체가 북적인다고 합니다. 이어서 홈 서포터스 구역에 위치한 브루어리로 향했습니다. 구단 메인 스폰서인 자파넷 워터에서 공급하는 맥주를 파는 곳인데요. 브루와리のザ・ブリュー長崎の一押しはこのビビールっていうビールなんですけど長崎県の県産品の UFO っていう柑橘のフルーツを使ったビールになっていてすごく飲みやすいです。 경기가 있든 없든 실내 곳곳의 로컬 음식점들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푸른 그라운드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낭만적이었습니다. 이번엔 그라운드 뷰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축구 컨셉의 객실은 과연 어떻게 꾸며져 있을지 무척 궁금했는데요. 入ってきた瞬間カーテンを開けていただくともう目の前にピッチが広がるようなお部屋になっているので、もう皆様すごい興奮されて、喜んで帰られる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ね。多くいらっしゃいますね。に関わらずたくさんのお客様に来ていただけてい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アウェーの日サッカーだけではなくバスケットのブースターの皆さんもご利用されてで、荷物もここで預けてそのまま試合に行けるもう本当に移動時間がほぼゼロっていうような特徴的なホテルになっている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はすごい魅力的なホテルだと考えています。 경기장이 일상 속 휴식처가 된 풍경은 축구가 지역민의 삶 깊숙이 스며든
나가사키만의 특별한 문화입니다. スタジアムは建設するときに、中心にスタジアムを作って、周辺にホテルであったり商業施設、オフィスを作るっていうのはもう一番最初から計画として組みました。同じ土地の中で、スタジアムと商業施設を別々に作ることもできたんですけれども、あえてスタジアムを真ん中にして周辺に、商業施設ホテルを作ることで日常とサッカーの試合日の両立っていうところを目指した建設的な作りになってます。 일본 소도시의 J2 리그 팀이지만 과감한 투자로 감동과 비즈니스가 양립하는 구단을 만든 V바렌 나가사키. 이들의 성공 사례가 낙후되고 열악한 인프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K리그 시민 구단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スタジアムは天然芝で芝の維持にもすごくお金もかかりますし、天然芝であるからこそなかなか他の競技で、使えなかったりするので、スタジアムだけで採算を合わせていこうとなると、民間で投資するのは非常に難しいビジネスだ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す。なので我々もやっぱりスタジアムだけとして考えるのではなくて、ホテルであったり商業施設であったり、オフィスであったり日常に溶け込んだスタジアムにしないと、逆にビジネスとしては成立しない。なのでヨーロッパの、事例であったりとか、ここのスタジアムのように複合施設としての、スタジアムっていうのが、スタジアムをこの先ビジネスとして作っていく道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청년 유출로 곤란을 겪는 도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축구장을 비롯한 스타디움 시티를 조성한 나가사키. 축구장이 지역민을 결집하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가사키의 이야기가 K리그 지방 시민 구단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길 기대해 봅니다. 일본 규슈의 중심부, 약 170만 명이 살고 있는 구마모토현. 지난 2016년 대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끈질긴 회복력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역의 소도시들이 겪는 인구 소멸과 지역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민 축구단이 있습니다. 연매출 약 115억 원으로 운영되는 J2 리그 시민구단 로아소 구마모토인데요. 이들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일요일, 제작진은 주빌로 이와타와의 J2 리그 홈 경기가 열리는 에가오 건강 스타디움을 찾았습니다. 경기장 주변은 구마모토의 상징인 아소산의 불의 색을 의미하는 붉은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북적였고, 인기 캐릭터 쿠마몬이 팬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지역 축제 현장 같았습니다. 的に試合には見に来ているので、月に1から2多い時はホーム戦は観戦するようにしてます。すごい地域とも密着してるし、チームもスタジアムもあとはサポーターもすごい熱気があって活力があるチームなので、ぜひ韓国からも見に来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やっぱりワスはすごい熊本に根付いてて、熊本のみんなのために自分たちが頑張ろうっていう思いがすごいこっちも伝わってくるので、私たちが応援する側としてもすごい頑張ってほしいなっていう思いになれる。 하지만 구마모토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특별한 풍경은 따로 있습니다.
경기장 출입구부터 통행로를 따라 곳곳에 붙여진 광고판인데요. 소액 후원 기업과 소상공인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まあユニフォームだったらやっぱ億単位の協賛金がかかります。でもそんなには出せないけどちょっとした金額だったら出せるっていう企業さんはいっぱいありますから、そこでもう数多くのその商品を作り出していろんなもう大きいところから小さいところまで誰もがこう協賛できるようなお金を出せるようなそういう商品構成にした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大き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は思っています。 이들의 지역 밀착 마케팅은 경기장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트랙에 지역 소상공인의 A보드 광고판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후원 기업을 노출시켰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크고 작은 광고 문구가 붙어 있어 구단의 정성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열린 이날 경기에는 약 5,500명의 관람객이 입장했는데요. 연평균 관중 수는 K리그 광주 FC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서포터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3월 이후 홈에서 이긴 적이 없는 구마모토는 그 어느 때보다 승리가 절실합니다.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구마모토가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주빌로 이와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구마모토현에 속한 지자체의 문화와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10여 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이 행사는 올해 교쿠노마치 지역을 끝으로 전 지자체와의 협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日の国盛り上げたいという、そういうプロジェクトをやってます。名産とか名所とかそういったのを我々の発信力を使って、広く皆さんにアピールすることによってそこに多くの観光客が行ってもらえる、そういった活動を一緒にやりながらお互いを高めていこうというそういう活動をやっています。 이와 같은 노력은 구마모토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J리그 출범 당시 오리지널 10이라고 불리는 B클럽 외의 지역 구단들은 후원금이 재정의 약 30-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수입원이기에 이를 늘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지역 기업과의 상생 마케팅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마모토는 13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구단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今日本は非常に人手不足です。これは世界的にも一緒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どうしてもその各企業さん人リクルートのために、自分とこの SNS とかをどんどん発信されるんですけど、やはりフォロワー数っていうのが皆さん少ないんですね。うちが発信することによってそこの企業さんの情報もそういった多くの人たちに伝わるんで、そこに非常に魅力を感じられる企業さんも多いもんですから、その SNS を活用したその協賛をいただく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非常に皆さん価値を見ていただいてすんなり乗ってくれるところも増えてますね。 이어지는 후반전. 강등권 싸움을 벌이는 구마모토가 승격을 노리는 주빌로 이와타를 강하게 몰아붙이며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일본 축구 특유의 아기자기한 패스와 짜임새 있는 조직력이 빛을 발했는데요. 후반, 중후반 연속골을 터뜨리며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모처럼 만의 승리에
팬들은 큰 함성과 박수로 선수들을 맞아줬는데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1 J3 리그를 우승하고 2022년에는 역대 최고 성적인 리그 4위, 2023년에는 첫 국내 메이저 컵 대회 4강 진출을 이룬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話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私自身はこのクラブはそう簡単に J2 優勝 J1 昇格っていうのはできる規模のクラブではないと思ってるんで、少なくとも J2 になんとか残ってやっぱり面白いサッカーをしてやっぱり地域の皆さんに応援していただけるっていうことが必要かなと。だから勝つことは目指すけどもちろんでそれも大事ではあるけど、それよりもっと大事なのはやっぱり熊本の皆さんにロアッソいいチームだね、感じのいい選手たちだね、応援したいよね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もらえるクラブにチームにすることが一番重要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팬들도 지역 대표 구단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クリーンシートで、完璧な守備だったと思います。最高でした。そうですね。ロアッソ熊本日本でもですね、特に多分サポーターのみんなの心が温かくて優しい人が多い。でも本当それは。そうですね。サポーターが熱心で優しい人が多いので、そこが一番の魅力だと私は思います。久しぶりに勝ったけど、なんかやっぱ勝ったらみんな喜ぶし、めっちゃ楽しかった。応援が楽しかった。やっぱみんなすごいなって思って、みんなでお友達と一緒に来れて勝ってすごい気分が最高です。지역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로아소 구마모토. 경기가 없는 날에도 구단 사무국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난 2023년도 메인 스폰서 히라타 기공에서 임원을 역임한 후 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지모토 야스히로 씨는 확고한 경영 철학으로 체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でこれ本当は今まではそうじゃなくて、選手は来年はこれぐらいの成績に行きたいからこういう選手構造でっていうの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今は赤字はダメだと言ってるんで、そうなるともう選手に使える費用コストがもう決まってしまうんで、それを、もうチームの方に私がもう迷惑をかけてるっていうのがもう一番心苦しいところではあるんですけど、まず何としてもその赤字を出すわけにはいかないから、その中で、チームが頑張ってプラスアルファで移籍金なんかも入ってきますんで、そういったのはもう極力もうチームに使うという。 구마모토 사무국은 매출 증대를 위해서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원 기업을 약 500개 이상 유치하면서 구단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で、一番安い価格帯のお客さんともこれは毎年単年度契約なんで、毎年毎年結び替え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契約をやり直さなきゃいけない。ここの、一番価格帯の低いところは今見直しをかけて、基本的に言えば自動契約が自動更新が基本だと、そういった形に今変えていこうとしています。それとか、あとサブスクみたいなやり取りで、ここの大きな塊はそういったことで契約を簡便化しようというふうに今考えています。 그라운드 안팎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철학은 선수를 육성하며 이긴다는 것입니다. 재정 여유가 없는 시민구단은 돈에 사람을 맞추는 대신 확고한 팀 철학 위에 선수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규모에 맞는 선수단 운영이 가능해지고 팬들 또한 구단의 저예산 운영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まずはだからロアス熊本っていうクラブは選手を育成しながら勝つっていう一つのクラブのフィロソフィーを立ち上げましたよね。ダイレクターを中心にこのクラブでどういう
若年代の選手を育成していくかっていう方針を作って、その方針を各カテゴリーのコーチね、ユースだジュニアユースだジュニアだとかコーチにこう落とし込んでいって、でそれでそれを実行していると。当然監督が変われば多少サッカースタイルも変わりますよね。例えばフォーメーションで言えば352だったフォーメーションが監督によって変わったら433になるだとか、そんなことはちっちゃいことであって、っていうかそういう根本的な繰り返しになりますけどフィロソフィーをしっかりクラブでこう立ち上げることで、もう一つはやっぱり経営幹部であったり、ゼネラルマネージャーっていう方がいらっしゃる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けど、チームを統括する方がそういう考えをしっかり持っておくことが必要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한편 구단의 메인 스폰서인 히라타 기공도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히라타 생스 매치는 지역민에게 큰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메인 스폰서인 히라타 기공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홈경기 자원봉사에 나서고 유명 가수들을 초청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진정성이 담긴 행사는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매년 최다 관중을 모으고 있습니다. 胸のスポンサーという形ですので非常に目立つわけですね。こうユニフォームの中で社員のご家族がですね、お父さんの会社があんなところに名前が書いてあるというような形で、それを誇りに思うっていう形で子供家族もですねそれ喜んでるっていうような声はよく聞きます。そういったスポンサーができる企業だということで、その当社をこう受験してくれるお子様の親がですね、スポンサーできる企業だからっていうことで安心していられると、そういう余力のある会社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は感じていると思います。でやっぱり何ですか、ロアッソの胸のスポンサーやってるからねっていうような声をよく聞きますので、そういった信頼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ところが与え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 로아소 구마모토는 축구를 통해 지역민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 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고민의 지점이 같은 K리그 시민구단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マネジメントをやってるから利益はいらないではなくて、普通の事業会社ですから利益が最優先だという考えを持って自分のやることがこれがどれだけの利益を生むのか、本当に価値のあることなのか、いわゆるコストパフォーマンスを意識して仕事に当たる、それで、みんなの意識が変わってき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はい、もう今言ったそういう現状のスポンサーとの活動を実際に来て見てもらって、で、自分たちもやりたいと思っていただけるようなのを作る、そういう場を作るというのがまず一つですね。 로아소 구마모토는 지역 시민구단이 나아가야 할 지극히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자립을 꾀하는 것이죠. 이는 지자체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시민구단이 꼭 배워야 할 점 아닐까요? 지난 2010년 광주광역시를 연고로 창단된 K리그 시민구단 광주FC. 지난 3년 동안 기적을 넘어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2022년 K리그2 압도적 우승, 2023년 K리그1 3위 돌풍, 그리고 마침내 사상 처음 출전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무대에서 K리그 팀으로는 유일하게 8강 진출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수 입장할 때 좀 소름이 돋긴 했어요. 제가 이 아챔이라는 리그를 이렇게 나간다는 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상상을 안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뭔가 현실이 돼서 저한테 다가오다 보니까 좀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네.
시민구단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딛고 아시아 정상의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벅찬 감동과 자부심이었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 열정, 그 해태 봤던 그런 열정이 보여지고 한국의 1등인 것 같아요. 전략이나 이런 면 봤을 때 광주에 사는 사람들 너무 뿌듯하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모습 봤을 때 저도 그런 리더십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뒤편, 그림자는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성적과는 별개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꿈의 무대에 나서기 위해 선수단은 풀어났고 인건비는 치솟았지만 수입은 그 뒤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4년 한 해에만 약 23억 원의 막대한 순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선수 영입 금지 1년, 집행유예 3년이 부과되었습니다. 구단이 좀 개선될까? 변할까? 안 변하더라고요. 더 악화되었으면 악화되었지. 이유 어쨌든 프로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구단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결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게 구단이라고 생각하고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말만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서포터나 저희 팬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같이 조언도 구하고 자원도 구하고 이렇게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너무 좋겠고요.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K리그 전체 25개 구단 중 과반이 넘는 15개 팀이 시민구단입니다. 그 대다수가 세금에 의존해 자생력을 잃고 4년짜리 정치 시계의 미래를 저당 잡힌 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비판받는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업 구단 전환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실 최근 우리나라의 이 기업의 경영 환경을 보면 녹록지가 않죠. 기업 구단으로 보면 한 200억에서 250억, 많게는 300억을 투자해야 될 기업이 나와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죠. 저는 경기장에 모인 팬들의 수나 미디어의 노출수, 또 기아 타이거즈와 비교해서 광주FC가 갖는 주목도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팔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완성됐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없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시민구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구단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도시의 정체성을 구단의 DNA에 새기는 팀 철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광주의 경우 민주주의와 예술의 정신을 품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투혼을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줄 때 구단은 비로소 시민의 진정한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 역사, 문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우리 구단은 그래서 이렇게 축구를 할 거야 라는 축구 철학이 형성되고, 그 축구 철학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게임을 할 거야 라는 하우의 개념의 게임 모델과 플레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카우팅 시스템이 형성이 되고, 왜? 우리 이런 축구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각 포지션에서 이런 선수들이 필요해 라는 기준점을 만들 수 있고,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인팀뿐만 아니라 유소년팀 체계를 다져갈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강력한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 스토리가 어떤 한 개인에 치중하면은 그 개인이 나가는 순간 이 스토리가 빠그라지기 때문에 이 광주FC만이 가질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그 스토리에 녹아들 수 있는 것, 그게 곧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이 그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진짜 광주FC 선수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광주FC의 이 잘 되는 게 되게 롱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모두가 공유하는 팀 철학을 기반으로 지역 밀착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시민구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やっぱりこれはもう自分たちなしで一つ一つの企業を回ってもう協力を求めていくしかないと思います。それとあと
ファンサポーターの皆さんが一人でも多くスタジアムに足を運んでもらえるようなそういう環境を作ること、そこに地道に努力していくしかないと思ってます。明日来年もう今の売り上げが倍になるなんてことは多分ないと思いますんで、長年時間をかけて地道に進んでいくしか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す。より早く、優勝争いできるようなチームになるために投資をする可能性はありますが、投資だけで強くなろうという考えはあまりなくて、しっかりアカデミーであったりとかユースをしっかり育てていって、できれば将来的にはこの長崎出身の選手たちが多くいるようなチームで優勝争いをするようなチームを目指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K리그 대구 FC가 운영하는 엔젤 클럽 역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이 후원 네트워크는 매년 10억 원 이상을 모금하며 구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빼시는 분은 여기 지금 빼시는 분은 엔젤 다이아몬드인데 1년에 1억씩 내면서 10년간 약정을 하셨습니다. 10년간. 1년 1억씩이요? 네. 1,000만 원씩. 1,000만 제가 이제 1억까지요. 네, 10년. 네. 오늘 이제 아너스. 네. 아너. 여기는 네, 여기도. 매년 100만 원. 네, 네.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하죠. 엔젤은 100만 원. 근데 시장이 여기 내면 이름 걸어줄 수 없죠. 선거법상. 네, 맞습니다. 정치인들은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내가 1,000억을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있어야지. 관중들이 앉은 곳은 철골 구조로 된 이동형 가변석. 축구 팬들은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무섭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팀이 서포팅을 하려고 해도 불안해서 뛰지를 못하겠어요. 무너질까 봐. 시민구단의 또 다른 걸림돌은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대부분 지자체 소유의 종합운동장을 빌려 쓰는 탓에 관중들은 축구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육상 트랙 너머로 아득히 먼 선수들. 낡은 좌석과 부족한 편의시설은 팬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주 요인입니다. 구단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선수들 그리고 팬들이 더 좋은 경기장에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월드컵 경기장도 물론 좋지만 정말 제대로 된 전용 구장을 만들어가지고 시와 잘 협력을 해가지고 전용 구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는 도시재생이라는 거대한 비전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2019년 쇠퇴하던 원도심에 들어선 DGB 대구은행 파크는 경기장 하나가 어떻게 도시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혁신 사례입니다. 구장 명칭 사용권 판매와 경기장 내 상가 조성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유럽의 경기장을 본뜬 관중 친화적 설계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3,500명에 불과하던 평균 관중은 1만 명대로 급증했고 경기장 주변은 새로운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는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상전벽해를 이뤘습니다. 이 경기장이 어떻게 이 구도심을 또 살리고 있잖아요. 원래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도 되게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구역을 알고 있었는데 경기장 들어와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장기적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이런 걸 어떻게 광주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면 좋은 그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대파학은 항상 팬들과 같이 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무서워요. 이 팬들이 역습 나갈 때 환호하는 거랑 그런 거가 정말 무섭고 후반전에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부럽고 경기장보다 전 그게 제일 더 부러운 것 같아요. 반면 광주FC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구단은 지자체와 체육회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관리 체계로 인해 팬 수요에 맞는 경기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누구 어떤 기관에 의존해서 구장을 이용하고 승인을 받고 이런 것들보다는 과감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광주FC가 그 구장에 대한 운영권 이런 것들을 받아서 광주FC에 맞게끔 색깔을 입히고
그 구장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그 공간들을 또 다양한 마케팅 장소나 체험 장소 또 수익을 창출하는 장소로 운영했을 때 궁극적으로 광주FC다운 그런 축구 프로축구 구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5 시즌 화성FC가 K리그2에 합류했습니다. 파주와 김해, 용인 역시 K리그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역 소멸의 시대,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팀 이상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세우고 사람들을 연결하며 미래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는 지역 공동체의 심장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J리그와 K리그 시민구단의 몇몇 성공 사례처럼 인프라 개선과 경영 혁신을 넘어 구단만의 공고한 철학 위에 지역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때 시민구단은 시의 재정으로 연명하는 존재가 아닌 도시를 먹여 살리는 자랑스러운 시민 자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민구단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재정을 좀 늘려주고 그 재정에 맞게끔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축구와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오늘은 정말 광주FC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가야 되는 그 설레임이 있는 그런 구단으로 한번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어떠한 의무 아닐까요? 이게 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